정천수 씨의 허위 주장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정천수를 그 미국으로 유인해서 이혁진을 통해서 그 미국으로 그 빼내고 난 뒤에 정천수가 없는 사이에 그 경영권을 찬탈했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정천수가 검찰 수사 뭐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아니면 진해원 검사의 얘기를 듣고 겁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만 살자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는 그냥 미국에서 2년 동안 도망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방송을 잘 하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미국에서 쓸데없이 그 돈 욕심이 나가지고 그 사기적으로 또 불법 모금을 하다가 결국은 저희가 그 정천수한테 귀국을 종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사회들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저희가 이혁진을 통해 가지고 정천수를 미국으로 꿰내고 그 사이에 정천수를 해고했다, 해임했다. 본인이 그래가지고 그 저기 해임 무효 소송 제기했다가 그러면 그거 왜 또 취하랍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해요 또.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걸로 저희를 또 고소까지 했잖아요. 다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죠. 네.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런 주장은 못 할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하도 이제 그동안에 뜨문뜨문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대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아까 시작됐다 했잖아요. 정천수 씨가 그 한국 들어오면은 붙잡힌다 했잖아요. 그 자기가 그 입국하면서 체포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들어왔습니다. 자기 해임되니까 갑자기 들어왔어요. 6월 11일 날 그때 이제 비번까지 다 변경한 다음에 유튜브 비번 변경한 다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강진구, 박대용, 정천수 이 세 사람이 중재자 한 사람과 함께 협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정천수 씨는 그 협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사타파 이종원 씨의 방송에 출연해서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자연스럽게 결렬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나흘 뒤에 이사회는 정천수 씨를 이사회도 불렀어요. 그래서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정천수 씨에게 대표이사를 복귀할 뜻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내이사 나머지 2명인 강진구, 최영민 두 사람을 각자 대표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정천수 씨는 자기는 대표이사 할 생각이 없다 이러고는 자기 측근들, 자기 친구들이나 자기 형님, 친형님 등을 포함해서 권혁 같은 사람을 넣어서 이사 4명을 선임하기 위한 주총을 소집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7월 7일 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강진구 기자가 난 정천수 씨의 개인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 정천수 씨가 사유한 그런 회사에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사들이 강진구 기자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주식 주기로 한 거 정천수 씨한테 한번 달라고 해보자. 그래놓고 정천수가 만약에 안 주겠다 그러면 신주를 발행해서라도 드리겠다라고 해서 붙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7월 15일에 정천수 주식 양도를 제안했다가 거부하니까 신주 발행을 결의하게 된 겁니다. 정천수 씨는 자기가 주식 주기로 한 거 약속을 어겼다라는 것은 끝내 밝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주 발행의 명분이 자기의 약속 파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닷새 뒤에 정천수 씨가 갑자기 매월 1억 원의 유튜브 대여를 자기가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에다가 자기 유튜브 채널인데 열린공감TV는 자기 건데 15억을 그동안에 약 15개월간 자기가 15억 원어치를 대여해 준 거다.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것도 역시 나중에 그 다음에 청구 포기를 하게 됩니다. 취하를 합니다. 대표이사 무효 소송도 또 제기를 합니다. 7월 27일 날. 이것도 역시 청구 포기를 합니다. 예, 저거는 그래서 원고 패. 네. 본인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걸 남기지 않으려고 그냥 그래서 빨리 포기한 거예요. 숨 카운트. 저런 거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요. 숨 카운트를 안 움직이게 하려고 지금 한 거군요. 그렇게 큰 뜻이 있었군요. 자, 그리고 8월 11일 날 드디어 주총을 열어서 열린공감TV의 사명을 더 탐사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정천수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천수 씨 음란물 유포 전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정천수 씨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언론사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정천수 씨를 해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8월 11일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정천수 씨가 6월 18일 날 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퇴직금 주면 회사 떠나겠다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들어보시죠. 가봐야 될 거고 제 의견은 제 생각은
그때 박대리 대학교는 우리 무덤 없다고 했는데 기자님 저를 불고 해보겠다. 그걸 잘 갖고 있고 저는 항상 먼저 봤어요. 그거 드렸어요. 내가 박 기자님에 대해서 말한 게 있나요? 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명을 상대를 해야 돼요. 5명이 각자 각각의 목소리로 저한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합치자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저는 의견이 접근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감사하고 저하고 일단 떠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떠나는 거를 두 분이나 최감도 수정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3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3년 안에는 정리를 해주세요. 3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많은 기간이잖아요.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문서화가 돼야 되고 나중에 3년 뒤에 정리가 안 됐으면 저는 그걸 공개할 거예요, 세상에. 이번에 그 빌려서 공개합니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공개 조건인데 주식도 양쪽 다 시사에 간다고 하고 여러분이 새롭게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틀어 나오면 돼요. 지금 어차피 틀어를 서로 탔으니까 그 틀을 중심으로 삼자 보도를 하시고 그 틀을 그냥 개인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대한 창업자로서의 대우, 그리고 또 이제 퇴직자로서의 대우는 한꺼번에 진행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지 않아요. 퇴직금에 이런 것들 다 전화해서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각자 개인 돈이 아니고 회사 돈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돼요. 그게 주식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당연히 퇴직을 하니까 그 퇴직금에 대한 얘기만 하신 거죠? 주식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게 되면 그 주식 양도세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반납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리 됐고 퇴직할 때 세법에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처리가 되고 역시 똑같이 수명은 갖고 세법에 들어서 할 거니까 처리를 보면 돼요. 대신에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그게 오케이 하는 순간 바로 그날 기합은 저기 방송 공동을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각자가 끝내고 각자 여기서 부치해서 정천수를 방송 TV로 그리고 TV에 제가 거의 갖고 있어요. 거기 틀어버리면 안 되신다면 사람들이 만드셔가지고 한편 한번 보도 채널로 저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10분짜리 유학감을 보고 또 서로 기다리게 또 여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한테 정보 주시면 네, 정천수 씨가 귀국해서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그래서 상호 비방하지 말고 정천수 씨는 이제 자기는 떠나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주식은 반납하고 퇴직금은 달라. 이게 정천수 씨의 조건이었어요. 대신 자기는 최영민 감독하고 같이 동반 퇴진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지금 당장 어렵다면 3년을 기다려줄 수 있다. 이게 협상의 그렇죠. 조건이었습니다. 자, 지금 정천수 씨는 저런 내용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 감정이 저보다는 그 최영민 감독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컸는데 그렇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공격 대상이 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정천수 씨가 또 저 때만 해도 그 주식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자기가 저 때는 퇴직금 그거는 이제 뭐 세금이 그렇게 붙질 않으니까 네. 본인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 받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저 때까지만 그렇죠. 해도. 근데 네. 누군지 모르지만 뒤에서 저 정천수의 머릿속을 흐트려 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정천수가 최영민이 아니야 강진구를 공격해야 돼. 그 정천수의 머리를 흐트려 놓은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노리는 목적은 노상원이 더 탐사를 수거하고 싶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정천수를 앞세워서 저희 당시 더 탐사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음모가 숨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저희가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종원 씨예요. 그 당일날 정천수 씨가 저렇게 퇴직금 좀 나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던 거죠. 주식 반납하고 퇴직금 좀 나가겠다. 근데 이종원 씨랑 그날 6월 18일 날 당일날 협상하던 날 만나서 방송을 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자, 당시에 정천수 씨가 6월 18일에 당일날 협상 당일날 이종원의 시사타파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나머지 분들은 출연료 받고 나왔던 분들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뭐 물론 이사들이 되시고 통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근데 열린광TV는 정천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민이 주인인 건 맞죠.
제가 주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주식 또한 제 건 아니에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면 당연히 환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왔어요. 그리고 열린공감TV가 급속도로 성장한 데에 있어서는 그렇죠. 저는 대략 한 2021년 한 3, 4월 정도까지가 제가 해왔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강진구 기자라든가 다른 기자가 합류하면서 확 커졌죠. 그러면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 기여도로 비교하게 되면은 저보다 강진구 기자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열린 공감에 거의 네. 많은 분들이 신뢰하면 강준구 기자님 보고 후원하고 그렇죠. 더 좋은 취재를 네. 하려고 그랬지 정천수 대표님 보고 네. 한 사람은 그런데 없잖아요.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강진구 기자는 취재연대 기자였기 때문에 네. 예, 취재연대 기자였기 때문에 좀 법률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교통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미국에 왔었기 때문에 그게 일순간에 다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저 특검 수사에 나오는 이제 뉴탐사, 더 탐사 때 취재했던 내용들을 다 정천수 씨 자기가 다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이제 본인이 사실 좀 제정신으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또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열린공감TV는 시민 언론이다, 시민이 주인이다. 저 1시간 10분 정도 되는 방송 중에요. 네. 딱 제정신 가지고 얘기한 게 딱 저 부분밖에 저 없어요. 부분뿐. 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랬군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열공TV의 성장에 있어서는 강진구가 기여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걸 그냥 소송에서 싹 뒤집었으니 법원에서 정천수 말을 뭐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 정천수 씨가 당시에 굉장히 좀 이상했다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진숙 씨예요. 최진숙 씨가 그때 시사타파에 정천수 씨가 출연하자마자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 방송에서 목소리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진숙 씨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최 과장님 하실 얘기가 있어요.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열린공감과 관계 없는 분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자꾸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들었고 같이 업무를 했던 사람인데 오늘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정천수 전 대표의 거짓말 그리고 직원들 간의 이간질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공격을 하고 없는 말을 뭐 보태서 하고 해서 자꾸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 이 열린공감을 시작할 때 처음에 최 감독 그다음에 안 팀장님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후보였던 황모 후보님과 처음 만났을 때 정천수 대표는 그냥 이름을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요. 네. 황명필. 네. 황명필 후보. 예. 그분들과 처음 만났을 때 정천수 전 대표는 본인의 이러이러한 뭐 계획과 취지를 얘기하면서 나는 돈 욕심이 없다. 이 채널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도 벌어볼 만큼 벌고 현재 돈도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전혀 채널의 수익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다. 최 감독이 다 가져가든지 뭐 50%를 주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이 지나오는 과정 중에서 이제 최 감독님과 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뭐 내부적인 갈등이 뭐 업무적으로 서로 트러블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천수 전 대표가 뭐 최 감독에게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나 뭐 최 감독과 갈라설 거다. 저보고 최 과장은 어느 편에 설 거냐. 그리고 저한테 그런 부분도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법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뭐 속상하다, 채널을 폭발해버리겠다, 뭐 울면서 말씀하셨던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도 제가 듣기로도 현재까지 제 개인적으로 들은 말만 해도 채널을 폭발해버리겠다라는 말을 저도 한 3번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마다 시민들의 어떤 시민들이 저희 열린공감을 굉장히 신뢰하고 또 이 방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힐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 본인이 뭐 섭섭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뭐 불편하면 뭐 채널을 폭파해버리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저를 불러가지고 최감독하고 또 갈라서야 되겠다. 뭐 지금 뭐 잔액 얼마 있는데 그거 주고 내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고 직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또 계속 다른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시사타파 방송에서 존대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존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시사타파 방송에도 말씀하셨는데 왜 정천수 대표 옆에는 아무도 없을까요? 왜 정천수 대표의 편을 안 들까요? 그거는 본인이 더 잘 알 거고 항상 직원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렇게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어느 직원이 그 말을 믿고 옆에 있겠습니까? 그건 나머지 판단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말을 했던 최진숙 씨가 지금 정선우 씨랑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참 그 또, 정천수 옆에 아무도 없는 이유가 뭔지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본인이 정천수 옆에 갔거든요. 네. 예. 저희는 그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추측은 갑니다. 예, 정천수가 좋아서 간 것보다는 최진숙 씨의 약점을 잡고 있는 정천수가 좀 두려운 정천수의 입이 두렵지 않았을까. 예, 지금 그리고 뭐 정천수하고 같이는 있지만 늘 안 보는 곳에서는 정천수 흉을 본다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일일이 얘기는 할 필요 예, 없지만. 그 네. 뭐, 자, 그리고 김두일 씨도 정천수 씨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정천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역시 이 사람도 김두일 씨도 지금은 정천수 씨랑 같이 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해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천수 씨의 경우는 더 탐사를 까는 방송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없죠. 하는 게 예, 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일단 능력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로 그리고 이제 현재 구 열린공감 채널의 어떤 뭐 열성 팬들 거기서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저쪽 개국분과 또 겹쳐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정천수 나비 효과가 지금 이종원에 대한 실체를 더 알리는데 크게 기여가 됐고 그 상태에서 뭐 이 민주개혁 진영이 어떻게 보면 활동했던 이 유튜브 세계에서의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상태다 보니까 뭐 같이 그들끼리 얼마 전에 감자캐로 뭐 강원도 MT도 갔다 오고 맞습니다. 예. 하트 감자 캐셨던데. 네, 뭐 그런 뭐 등등이 이제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민주개혁 진영의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문제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뭐 국민의힘을 찍는 사람들이 있듯이 있죠. 그렇죠. 있듯이 뭐 이쪽 진영에서도 아무리 그들이 어떠한 뭐 거짓말과 뭐 해악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끝나지 않을 그래서 제가 싸움이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2025년에 김두일이죠. 2022년에 김두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참. 좀 과거가 네. 현재를 향해서 충고를 해주는 그런 말 네. 같아요. 과거의 김두일이 2022년 김두일이 2025년 김두일에게 하는 말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법원에 냈던 자료긴 한데요. 강진구 기자가 합류하고 나서 열린공감 TV 이 구독자가 급상승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법원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다시 또 뭐 100만이 넘고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게 이제 정천수 씨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독자가 올라간 건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죠. 네, 돈 주면 요즘 뭐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들도 나중에 알게 네. 됐습니다. 뭐 정천수가 그런 사이트를 이용했다라고 뭐 저희가 단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주식 소송, 그러니까 정천수 씨가 자꾸 뭐 30대 0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소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주 발행 무효 소송하고 주식 소송.
뭐 주식 양도 소송, 정식 명칭으로는 증권 소송인데 이게 9월 13일하고 9월 27일 날 거의 동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처분이 이제 10월에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주총결의 효력 정지는 각하돼서 정천수 씨에게는 불리한 결정이 났으나 또 정천수 씨 임시 이사 지위는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1심이 이제 2023년 5월에 1심에서 정천수가 승소를 합니다. 이때부터 정천수 씨가 이 회사를 경영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최진숙, 김두일이 움직입니다.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정천수 쪽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리고 남양주 지원의 임시 주총 허가가 9월 4일에 나면서 결국에는 남양주 지원이 정천수 씨를 위해서 모든 판을 다 깔아주는 그런 결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임시주총에서 9월 19일에 임시주총에서 정천수 측근 이사 5명이 선임돼서 경영권이 결국 정천수 씨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식소송, 거의 동시에 출발한 주식소송은 언제 1심 소송이 나냐면 이 남양주 지원 1심 소송 결과보다 1년 뒤인 2024년 4월 18일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각하 결정이 나오죠. 그리고 수원고법 항소를 작년 7월에 했고요. 12월에 선고를 하려다가 변론 제기가 됩니다. 그때 최동석 소장의 사실 확인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동석 소장이 지난 4월 17일 올해 4월 17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 소송 판도가 확 바뀌죠. 사실 최동석 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면 또 각하되거나 또 패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최동석 소장이 제3자로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 정천수가 그날 주식을 3분의 1 주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30%인지 3분의 1인지 내가 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 증언이 결국에는 오늘의 결과를 만든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진구 기자가 오늘에서야 일부 승소를 거두죠. 최동석 소장을 왜 저들이 그렇게 물어뜯고 공격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권 소송만 조금 일찍 진행됐더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판도는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 유리한 그 증권 소송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소송이 그 더디게 진행이 됐고 네. 반면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차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뭔가 노상원 수첩의 더 탐사 그 주기기가 있었듯이 뭔가 그 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의심을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이 신주 발행 무효 소송 1심 판결을 가지고 정천수가 그 경영권을 다시 찬탈할 수 있도록 또 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준 네. 저 결정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저희는 이제 1심이 아니고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승소한 것을 가지고 정천수 그리고 열린공감 TV 상대로 다음 주에 바로 가집행 들어갑니다. 네. 정천수 이제 고민해야 돼요. 돈을 줄지 주식을 줄지. 예. 그리고 주식이 더 쌉니다. 예, 주식이 더 싸요. 더 예. 싸기 때문에 예. 근데 주식 플러스 돈을 줘야 됩니다. 예, 경영권을 뭐 지킨다 해도 본인도 알 거란 말이에요. 예, 1년 길어야 1년이란 말이에요. 1년쯤 이 9명의 그 우리 이 부당 해고된 직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직원들의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그렇죠. 부당 해고된 네, 부당 해고된 9명의 더 탐사 직원들이 결국 열린공감 TV를 인수할 것 같습니다. 인수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그 정천수 씨가 이렇게 이제 소송에서 이상하게 지금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정천수 씨한테 유리하게 자꾸 전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제보가 왔어요. 정천수 씨랑 직접 통화했던 사람인데 성공보수를 무려 3억 원을 정천수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3억 원은 제가 볼 땐 좀 비정상적이에요. 저는 소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받는 저는 성공보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억 원 성공보수는 저희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건 뭔가 석연찮게 진행된 소송, 저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통화 내용, 이 놀라운 성공보수 3억 원에
이 통화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어저께 저기 동인 갔다 왔고요. 오늘 그 계약서가 왔는데 선수금을 6,600원 달래요. 변호사비를요? 네, 선수금을 6,600하고 성공보수를 3억을 달래요. 그것도 1심까지만이에요. 아, 그 어디예요? 동인 법무법인 동인이네요. 네, 1심 이후에는 또 이제 별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동인에서 선수금 6,000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걸려있는 게 양 변호사니까 송 변호사하고 변호사한테 걸려있는 거 다 갖고 오는 걸로 해서 그거 취하하고 다시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하면은 일단 수선권이 한 13, 14건 정도 되거든요.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법무법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즉 네, 알다시피 아까도 공개했지만 유튜브 수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프로체스로만 이제 뭐 이제 한 달 정도 이번 달 돼야 이번 24일 돼야 정상이 한번 될 것 같고 대략 보니까 뭐 많이 들어와봐야 한 4, 5배? 근데 결국에 이제 후원 계좌로 들어오는 건데 후원 계좌 아까 방송한 것까지 하고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1,95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죠? 아니 그거 아니죠.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한 사람이 사준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저기 뭐야 그 다시 먹으신 그분 사주신 거. 그러니까 많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네. 6,600 플러스 3억. 네. 이게 정천수 씨가 쓴 변호사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3억은 본인이 뭐 지급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고요. 결국 그 저희 열린공감TV 경영권을 강탈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희 그 오피스텔 그 스튜디오를 담보로 해가지고 3억 원을 대출을 받았죠. 네. 예. 그것은 온전히 결국 열린공감TV의 재산, 법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성공 보수비로 사용한 게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리고 그 1심 소송 판결문도 한번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2심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심 판결문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 그러니까 원고와 정천수와 강진구와 정천수 사이에는 적어도 강진구가 열린공감TV에 합류할 경우 정천수가 강진구를 공동경영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인 강진구에게 양도한다는 잠정적 묵시적인 합의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이라고 판결문에 1심 판결에도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진구의 합류 이후 계속 읽어볼게요. 정천수는 양도할 주식의 수량, 양도 시기 및 양도 절차에 관하여 강진구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약정상 의무를 이미 부담하는 상태였으므로 강진구의 합류 이후 정천수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이미 1심 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저걸 계약 교섭의 파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아마 항소심 때는 계약 교섭의 파기로 보고 그 파기의 귀책 사유는 정천수한테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판결문 나오면 저희가 또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천수 씨하고 김두일, 최진숙 간에 이 세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엑스파일의 수익금을 어디로 빼돌렸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지금 김두일, 최진숙이 지금 정천수 옆에 있는 이유도 윤석열 엑스파일 수익금과도 저희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벌었는지를 따져봤더니 약 10억 원을 벌었더군요. 매출이 약 10억 원인데 이북으로 얼마 벌었는지가 안 나와요. 예,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너무 이상해서 당시에 이제 더 탐사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정천수 씨와 김두일, 최진숙 등을에 대해서 이 세금 탈세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했더니 국세청에서 구리세무서에서 최근에 탈세 제보 처리 결과 통지서가 왔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피제보자죠. 열린공감TV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정리되는 등 보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이라고 했죠. 즉 지금 탈세 혐의가 드러나서 추징이 지금 부과가 된 거예요. 네. 추징 통보가 갔고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 부분들에 불복하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어쨌든 이건 또 하나의 그 우발 채무예요. 네. 지금 정천수 씨가 그 정신이 있다면 지금 생각해 봐야 돼. 우발 채무가 두 개예요, 지금. 하나가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 채권. 그것만 해도 좋게 10억 원이 넘어가고, 지금 이 국세청에서 이 이 추징금도 이거 상당한 액수가 될 겁니다. 네. 이 매출 전체를 지금 누락을 10억 넘게 지금 누락을 했기 때문에 네. 법인세만 해도 벌써 최소한 2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익금을 전부 다 빼돌려서 네. 다른 방식으로 빼돌려서 김두일의 뭐 출판 법인 그렇죠. 등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 신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저 빼돌린 그 금액을 뭐 정천수의 개인 소득으로 가져갔다면은 저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거든요. 네. 소득세는 훨씬 그 세금이 좀 세율이 좀 높아요. 네.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정천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상여금 지급해가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 저것도 세금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나올 겁니다. 네. 날짜가 7월 10일로 돼 있죠. 네, 저 또 가산세까지 붙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는 열린공감 TV를 가지고 와봐야 거꾸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저 국세청 추징 저걸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차라리 하여튼 7천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얘기한 판결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저희한테 더 고마운 판결일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옵션권을 가진 거예요. 정천 씨는 뭐 소송비 뭐 몇백만 원 자기가 뭐 압류한다고 막 그 요즘 자랑을 많이 하던데 정천 씨는 지금 7천만 원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12% 연 12% 이자가 붙는 7천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뭐 좀 혹시나 또 걱정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뉴탐사는 이번 소송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뉴탐사는 저희가 그냥 이대로 잘 갖고서 운영하면 되고요. 전혀 뭐 이번 소송하고 전혀 무관하고 또 정천수 씨가 저희 뉴탐사를 상대로 해서 그 어떤 뭐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 뭐 던질 수 있는 건 다 던졌는데 다 무혐의 나왔고 딱 한 가지 남은 게 신주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인데 신주를 뭐 저가로 저희가 매수를 한 게 이제 그 뭐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거의 구속될 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정천수의 패소로 사실상 이제 무혐의 결정 그 남은 딱 한 가지 업무상 배임 그 신주 발행에 따른 업무상 배임도 뭐 무혐의가 사실상 이제 예약이 됐습니다. 네.